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입의 이주형 팀장입니다. 3학중 2학년 여러분, 어제 수학시험이 끝났고 그리고 내일 또 다른 과목 시험까지 해서 수요일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된 시험까지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상혁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총 2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선택형 18문항, 그리고 논술형 4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단원별로는 삼각형 11문항, 그리고 사각형 8문항,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3문항이 골고루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시험지의 난이도가 이번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실수만 없었다면 90점을 넘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시험지였을 것 같아요. 성적 분포는 틀린 개수가 없는 100점을 받은 학생을 이제 최상위권으로, 한두 개 정도 오답이 있는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기출문항 분석표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은 오늘 이 해설 영상에서는 두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객관식 17번, 그리고 논술형 4번 문항, 저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형 이제 17번 문항입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시고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그림을 확대를 해줬어요. 천천히, 이 문제는 되게 천천히 곱씹어볼 문제라서 중간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H라는 점을 잡고요. HA는 GD와 평행하게, 그리고 HG는 AD와 평행하게. 그럼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니까 사각형 HADG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모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HG는 평행사변형이니까 AD의 길이와 같은데 이 왼쪽 아래 보시면 ABCD가 정사각형이라서요. 네, GH 길이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GDEF 또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GD 이 길이가 DE의 길이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와 X라고 표시해 둔 거, 이쪽을 보시면은 왼쪽 오른쪽이 90도가 두 개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랑 X를 더해서 180도가 나올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둔 평행사변형에서도 동측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로 표시된 CDE와 그리고 HGD도 똑같은 각도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삼각형 CDE와 HGD가 SAS 합동이라는 논증을 해야 돼서겠죠. 네. 그래서 이 삼각형, 두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각형 DCE에서 각 DCE를 제가 X라고 잡아뒀어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기 때문에 저쪽만 X가 아니겠죠. 삼각형 GHD에서도요. 각 GHD도 합동이기 때문에 같은 각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선의 엇각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ADH까지 엇각으로 크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지만 PD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연장선을 그려서 Q까지 갔다라는 거는 이쪽이 평각을 이룬다라는 건데요. 그럼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된 각도와 X로 표시된 각도의 크기의 합이 정확히 이제 90도겠죠. 다음으로 이제 삼각형 DCQ에서요. 동그라미랑 X 크기의 합은 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 DQE와도 같아서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아까 몇 도였죠? 9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각이 그냥 연장선을 이어서 만나는 그런 점이 아니라 직각을 이루고 있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직각을 이루니까 삼각형 DCE,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을 잘 봐주셔야 돼요. 삼각형 DCE에서 밑변을 CE라고 했을 때 DQ가 정말 수직이니까 높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이나 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에서는 수직이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 문제는 선택형으로 출제가 되어서요. 이 아래에 선지가 5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 같은 길이처럼 보이면 같은 길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아래 이 과정을 밟아 나가신다면 PQ의 길이를 15라고 구하는 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이 문제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다루고 있는 모든 도형은 기본적으로 논증 기하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도형인 거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선택형으로 출제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 중에 과연 저쪽이 직각이고 삼각형 DCE의 높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선분이니까 그래서 답이 나온 학생들이 몇이나 될까요? 이거는 학생들의 잘못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제한 교사가 이 문제의 본질을 그리고 이 문제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선택형 17번으로 그냥 눈대중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항은 저희 시그니처 교재에 동일합니다. 완전히 그냥 동일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문제를 아이들한테 또 얼마나 강조를 했겠습니까? 최고 득점에서 이 비슷한 그림이 정확히 두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자료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림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 문제 논술형으로 무조건 출제할 것 같다. 너네들이라면 저쪽이 직각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정말 논증 하나하나 거쳐서 쓸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하자.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그렇게 완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지를 보고 이 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된 걸 보고 저는 좀 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논술형 4번 문제 같이 볼 건데요. 논술형 4번 문제는 이 시험지에서 배점이 또 가장 높은 문제죠. 6점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가지 성질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같은 삼각형이란 걸 알고 증명을 두 개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입니다. 그림을 그려뒀고 꼭지각 A의 이등분선을 내렸죠. 지금 여기가 직각이다, 이등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이제 AB와 AC 길이가 동일하고 끼인 각의 크기도 동일하고 변 AD는 공통이니까 SAS 합동이라는 키워드를 정확히 써준 다음에 따라서 양 밑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식의 결론이 도출이 돼야겠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 아까 저희가 그려봤죠. 합동까지는 이미 논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이제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위에서 관찰을 했듯이 이제 SAS 합동이니까 이쪽 각, 왼쪽 각도랑 오른쪽 각도가 동일해요. 근데 동일한데 두 각도의 합은 평각 180도여야겠죠. 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더해서 180도가 나왔다라는 거는 둘 다 이제 90도라는 겁니다. 수직은 끝났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두 삼각형이 합동이었으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서 BD와 CD의 길이가 같다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알고 있는 건 또 다른 명칭도 가지고 있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출제하는 강사로서 시험지를 직접 문항을 선별하고 시험지를 하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선생님으로서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제고 해설도 교과서에 있는 해설을 일부러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네. 다만 저는 이 문제가 논술형 4번으로 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제 3학중 아이들이 기본적인 논증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택형 17번 같이 정말 아이들이 합동 관찰 그리고 직각에 대해서 완전하게 논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미지를 좀 연달아서 보여드릴 건데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이번 시험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 전체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그냥 이미지만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죠. 아래에 있는 문제는 삼육중학교에서 부기제로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최고득점이라는 교재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선택형 9번, 11번, 12번, 또 14번 또한 정말 싱크율이 거의 그냥 100%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위쪽에 있는 이 논술형 1, 2, 3번 문항을 또 싹 다 최고득점과 그림 하나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고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교재에서 많이 나왔네. 부교재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시험이었구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수월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든 생각은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교재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욕을 증진하는 것도 있고요.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숫자만 지워서 아니면 숫자만 바꿔서 출제하는 거는 저도 출제를 하는 강사로서 성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총평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교재를 선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좀 물어볼 수는 없지만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교재를 선정을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학습 의욕 증진이라거나 아니면 뭐 이해도를 증진을 시킨다거나요. 아니면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저는 부교재 아니면 기타 자료들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 완전히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이 시험지의 성의 그리고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형과 논술형 문항 저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출제를 하는 강사라면은 학생들이 합동에 대한 논증을 어떤 걸 쓰기 어려워하는지 어떤 보조선을 긋기를 어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선택형으로 출제되었어야 되는 문항들 그리고 진짜 논술형으로 아이들이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문제들이 오히려 선택형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논술형 문항 그리고 선택형 문항을 출제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기보다 그냥 지금 이 시험지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이 시험에서 100점을 맞은 학생들도 이 시험에서 점수가 부진했던 학생들도 그냥 암기, 그러니까 이 최고 득점에 있는 문항을 그냥 그대로 외워서 무슨 천하제일 암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암기를 하는 걸로 이 변별력이 생겼다라는 게 저는 조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 친구들이 정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에 대해서 완성을 한 거에 대해서 변별을 받았다고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음 시험을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최고 득점에서 많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은 부교재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심지어 수능도 연계가 돼서 출제가 되니까요. 네. 근데 연계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아무 변명 없이 그냥 푸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푸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모든 도형은 논증 기하입니다. 논증은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머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연필을 들고 종이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귀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딱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네. 귀찮음을 감수한 공부가 정말 중학교 2학년 2학기 과정의 완성을 해줄 수 있는 공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무거운 사실이긴 하지만 이제 도형의 닮음이 저희가 이번에는 도형의 성질 1단원만 딱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고 도형의 닮음이 온전하게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경우유사 확률이라는 단원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단원은 진짜 투자한 시간만큼 딱 그만큼의 정직한 점수를 받게 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절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써주셔야 기말고사 점수를 정말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주입에서는 항상 그 과정 자체를 한 달 동안 같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내신 윙, 내신 코어 같은 이제 교과서 기반 그리고 유형별 문제집도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접해볼 수 있는 시그니처 그리고 얼마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서술형 모의고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삼육중학교에서 부교재에서 출제를 한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파이널 체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종합판별 문제 그리고 서술형 대비 문제까지 여러분들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을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같이 달릴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마디만 하고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시험이 끝나고 저희가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나 되죠. 물론 고생한 만큼 푹 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저는 공부는 연관지으려면 얼마든지 연관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하고 나서 이제 졸리고 한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이유들과 공부를 한없이 연결 짓다가는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하게 될 공부가 만약에 그런 조그마한 이유들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직결이 된다면은 앞으로 남은 공부를 긍정적으로 좀 재밌게 할 수는 없겠지만 해 나갈 힘이 좀 많이 부족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유들을 한없이 학업과 엮지 말고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수행평가는 수행평가고 공부는 공부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시험까지 정말 멋있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해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